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이 한 초등학생 부모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취재입니다.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으로 13살 소녀를 꿰어낸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속이 까맣게 타버린 건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희 채널A는 아직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고 용의자의 주소와 신원을 경찰이 확보한 데다 무엇보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피해 학생 부모 측의 의견을 존중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아이가 집에서 나옵니다. 얼마 뒤 아이가 탄 흰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이와 만난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쯤 뒤 아이는 수도권의 쏘카 반납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 차를 반납한 뒤 초등학생을 데리고 1시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걸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남성은 경기도 모처에 아이를 내려줬습니다. 아이와 헤어질 때는 휴대전화를 빼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웠습니다. 또 너희 집 주소도 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발견된 아이는 부모에게 인계됐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그날 밤 남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검사한 산부인과에서도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했습니다. 또 아이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 아동이 실종된 건 6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건 6일 밤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는 그 사이에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범행에 쏘카의 공유 차량이 이용된 걸 확인했는데 이 쏘카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쏘카 측의 배짱 대응 논란부터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 쏘카 업체로 연락해 차량 이용자가 누군지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에 범행을 당했다고 지목했고 경찰은 이보다 1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반에 쏘카에 연락했던 겁니다. 하지만 쏘카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뒤인 지난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업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쏘카 내부 규정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한 거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자가 그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게 부모의 주장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려줬어도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진작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 피해 소녀의 부모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도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용의자 추적에 실패했고 이 경찰서에서 저 경찰서로 사건을 인수인 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6일 오전 11시 반쯤. 아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자 경찰은 CCTV로 아이가 탄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린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 휴대전화 전원이 다시 켜졌는데 부모는 자신들이 먼저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제가 경찰한테 그랬거든요. 위치 추적을 계속 한 번만 신경을 써서 계속 해달라. 경찰이 알았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그때서 따본 거예요. 아이를 빨리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부모에게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매너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목숨이 달려있고 애한테 성폭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헉 했어요.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어제서야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한 성범죄의 특성을 볼 때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사실 제 딸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당한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솔직히 화도 나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 자꾸 아이 부모의 심정이 되다 보니 알고도 못 막았다. 이 말이 가슴에 확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부모는 소카 측에서 조금만 더 빨리 정보를 줬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종 당일에 아이 부모가 소카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다급하게 호소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내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 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소카 측이 빨리 협조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면 차량 번호만 알면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신원 파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다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카의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소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소카는 영장이 나와야 한다면서 버텼고 경찰도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만 애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부모는 경찰에도 지금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경찰 수사가 내내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인근 CCTV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심되는 차량을 짚어주고 특정 시간대 그리고 특정 도로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 차량을 찾았다고 부모에게 연락을 한 건 신고하고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차량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였는데요. 차량을 조금 더 빨리 찾아냈다면 거주 지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한 뒤에도 16시간이 지나서야 용의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초기에 부모가 거의 수사를 직접 한 셈이군요. 자, 경찰이 그런데 이 용의자 소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경찰은 어제 소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서 용의자 소재의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실종 사건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졌는데요. 피해자 조사도 어젯밤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피해 아동 측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을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 잡는 겁니까? 아니면 못 잡는 겁니까? 경찰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피해자 조사 내용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요. 병원 진료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분석 결과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끝나야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은 아동이 용의자와 분리되어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오픈 채팅과 공유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도 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사건 보도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추가 범행 가능성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도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용의자를 입건한 혐의가 이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이게 뭐냐면
이 실종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에요. 그게 답니까, 지금? 일단 경찰은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입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납치 혐의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인데요. 하지만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납치 혐의를 적용해서 강제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끝까지 취재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